조선시대 사람들은 얼마나 마셨을까? 조선 왕조실록을 들춰보면 술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왕이 술에 취해 조회를 열지 않았다는 기록, 문인이 술로 시를 짓고 장군이 전투 전에 술을 마신 기록까지. 술은 조선 사회를 움직이는 또 하나의 문화였습니다. 오늘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술꾼으로 기록된 조선의 주량 괴물 TOP 10을 소개합니다. 연산군 술로 망한 왕. 조선에서 술을 가장 많이 마신 사람, 단연 연산군입니다. 연산군 일기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밤새 술을 마시고 조회를 열지 않았다. 청주 한 항아리를 비웠다. 당시 청주 한 항아리는 약 10리터. 지금 소주로 환산하면 20병이 넘습니다. 그는 술을 단순히 즐긴 게 아니라 정치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술자리에 신하들을 불러 강제로 마시게 하고 술에 취한 자에게 충성도를 시험했죠. 술잔 하나로 사람을 살리고 죽였던 왕. 결국 그는 술로 인해 폭군으로 변했고 나라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역사는 연산군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술에 취해 정사를 잃고 권력에 취해 나라를 잃었다. 윤원영 조선의 권력형 술꾼. 문정 왕후의 오라버니이자 조선 중기의 실세였던 윤원영. 명종실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윤원영이 술에 취해 누워잤다. 조정의 일을 돌보지 않았다. 그는 매일 술상을 차리고 벗을 불러 연회를 열었다고 전해집니다. 술이 그의 권력 유지 수단이었던 셈이죠. 술로 사람을 매수하고 술로 충성을 얻고 술로 반대파를 무너뜨렸습니다. 그 결과 나라의 기강은 무너지고 윤원영 일당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술이 권력의 향신료였던 시대, 그는 그 향을 가장 짙게 쓴 인물이었습니다. 이덕무 술로 시를 빚은 조선의 시인. 조선 후기 문신이자 학자 이덕무. 그는 청장관전서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술이 아니면 벗이 없고 술이 아니면 시가 나오지 않는다. 그의 하루 주량은 청주 5대 약 2.5리터. 소주로 치면 4병 정도였습니다. 이덕무에게 술은 단순한 음주가 아니라 영감의 원천이었습니다. 술을 마시면 마음의 근심이 녹고 시가 흘러나왔습니다. 그의 시에는 술잔을 든 고독한 문인의 그림자가 어른거립니다. 술을 마시며 인생을 깨닫고 술을 통해 사람을 이해한 남자. 그는 단순한 술꾼이 아니라 품격 있는 주량인이었습니다. 허균 술로 세상을 비판한 반골문인. 홍길동전의 저자 허균. 그의 삶은 언제나 술과 함께했습니다. 성소부부고에는 술로 세상을 비웃고 술로 벗을 얻었다. 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는 권위와 위선을 싫어했고 술자리를 통해 권력자들에게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왕 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발언했고 술기운이 오르면 신분의 벽 따위는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반역자로 몰려 처형되었지만 그의 정신은 후대의 술에 깃든 자유로 남았습니다. 술을 취향이 아닌 사상의 도구로 쓴 사람, 그가 바로 허균이었습니다. 임경업 술로 용기를 타진 장군. 17세기 명장 임경업. 열려실 기술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술 2말팔리터를 마시고도 정신이 또렷하였다. 그는 전투 전날 부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사기를 높였습니다. 술은 그에게 두려움을 없애주는 무기이자 용기의 불씨였습니다. 심지어 그는 술에 취한 채로 활을 쏘았는데 백발백 중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술은 그에게 망각이 아니라 결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백성들은 그를 술에 취한 장수가 아니라 술로 용기를 타진 영웅이라 불렀습니다. 정철시와 술 예술의 완벽한 조합. 관동별곡 3위인곡의 저자 정철. 그는 시인 중에서도 손꼽히는 애주가였습니다. 열려실 기술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정철은 술이 아니면 시를 짓지 않았다. 그의 대표작 대부분은 술자리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는 술이 오르면 시를 읊고 시가 흐르면 술을 더했다죠. 술로 감정을 깨우고 시로 그 감정을 기록한 사람. 술과 문학이 완벽히 하나가 된 순간 그가 있었던 겁니다. 술 한 잔에 시 한 수. 그가 마신 건 단순한 술이 아니라 예술 그 자체였습니다. 김시민 술로 사기를 올린 진주 대첩의 영웅. 1592년 임진왜란. 진주성을 지킨 장군 김시민. 선조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김시민이 병사들에게 술을 돌리며 사기를 푹 돋았다. 그는 싸움 전날 병사들에게 술을 따라주며 격려했습니다. 오늘 이 술은 두려움을 이기기 위한 용기의 약이다. 그 술 한 잔이 병사들의 공포를 녹였습니다. 그리고 진주대첩은 그렇게 시작되었죠. 그의 술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불러일으킨 전장의 술이었습니다. 김삿갓 주막의 철학자. 조선 후기 방랑시인 김삿갓. 그의 본명은 김병연이지만 사람들은 그를 술시인이라 불렀습니다. 해동잠록에는 술 없이는 잠들지 않았다. 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는 전국을 떠돌며 주막마다 시를 짓고 술을 얻었습니다. 시 한 수당 막걸리 한 사발. 그의 인생은 술과 시로 이어졌습니다. 김삿갓은 술에 취해 세상을 조롱했습니다. 양반의 위선을 비웃고 백성의 눈물을 읊었죠. 그의 시는 풍자였지만 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술로 철학을 말한 사람, 그가 바로 김삿갓입니다. 태종 이방원 절제 속의 호쾌함. 태종실록을 보면 흥미로운 기록이 있습니다. 술에 취한 신하들을 경계하라 하였으나 스스로 술을 즐기셨다. 이방원은 무인 출신답게 호탕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사냥이나 활쏘기 뒤에 항상 연회를 열고 술로 공을 포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술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술은 기운을 돋우되 마음을 잃게 하지 말라. 이 말은 그의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술을 즐기되 절제하는 법을 아는 왕. 그는 조선 왕 중 가장 균형 잡힌 술꾼이었습니다. 연암 박지원 지식으로 술을 마신 철학가. 마지막 인물은 북학파의 대표 사상가 박지원.
그는 열알기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술 한 병이면 마음이 밝아지고 세상이 멀어진다. 그에게 술은 탐미가 아니라 통찰의 도구였습니다. 청나라를 여행하며 그는 수많은 술자리를 가졌지만 술이 오르면 반드시 글을 썼습니다. 그의 문장은 술처럼 부드럽고 동시에 날카로웠죠. 그에게 술은 감각을 마비시키는 게 아니라 사유를 확장시키는 지식의 촉매제였습니다. 조선의 술꾼들 그들의 공통점. 이 10명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술을 단순히 마시는 게 아니라 삶의 일부로 삼았다는 점. 연산군은 권력으로, 윤원영은 정치로, 이덕모와 정철은 예술로, 임경업과 김시민은 용기로, 허균과 김삿갓은 저항으로, 이방원은 절제로, 박지원은 사유로 술을 마셨습니다. 술은 그들에게 유흥이 아니라 인생을 표현하는 하나의 언어였습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